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고. 중요한 거. 예. 단독 예, 단독 보도입니다. 그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예.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 검사한테 그럼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달한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그래서 그 답을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뭐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 네,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이거는 검사 사이드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까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 취재한 거를 말씀드릴 텐데 왜 구분하냐면 여기서부터는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 취재 내용입니다. 앞에는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만 전달드린 거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한테 직접 듣지 않는 한 팩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요. 그 말한 사람이 대통령 뜻을 뜻이라고 참칭한 건지 어떻게 하냐는 거지. 내 말의 요지는. 그거는 모르죠. 그건 그게 모르고. 대통령의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건 대통령의 뜻이겠구나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대통령 뜻을 파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그 정부 관계자고요.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제발 공소 취소 해줘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일단 쭉 얘기해 보세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말기 혹은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지금 제기된 범죄 말고 새로운 범죄로 뭔가로 제목까지 정해놨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으로. 네. 직권남용을 왜 얘네들이 생각하게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그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와 잘한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 법조인들은 아닌가 봐요. 걸리는 게 있나 봐.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저렇게 얘기해? 저거 위험한데? 요거를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라고 검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쌓고 있다 그거를. 네,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를 유심히 저는 보면서 저거 직권남용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가 걸렸냐? 검찰 사이드에서 들은 뭐가 거죠. 걸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니네들이 보기에 그럼 뭐가 가장 직권남용 같냐 물어보니까 동부지검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통령이 백혜룡을 넣어주라고 지시합니다. 네. 요거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 수사를 잘하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수사팀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요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 요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지금 업무회의나 이런 걸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는 검찰 사이드에서 들은 건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를 임기 말에 수사하기 위해서 쌓아가고 있다. 그렇죠. 쌓아가고 있다. 그거는 네, 직권남용. 전형적인 검찰의 행태지. 이게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무서운 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 좀 해줘라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지금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 그 말을 한 사람 공소 취소를 해준
친명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내버릴 수 있겠다. 당연히 그렇겠지. 예, 그러니까 요 나는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건 그래서 나는 그 누가 말한 사람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난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는 게 그렇죠. 이 말을 어떻게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지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아니 얘기가 계속 그러니까 나왔겠죠.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누군가 시켜가지고 거래를 할 사람의 성격도 아니거니와 우리 봉지욱 기자님은 뭐 네. 특수관계인이니까 본인 채널에서 그냥 알아서 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왜 말리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발언할 때 저는 같이 그날 출연을 했어요. 아 같이 있었었나요?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 그랬었나?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러니까 어떤 취재원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네, 그건 사실은 제가 장인수 기자의 데스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누구냐, 뭘 갖고 이렇게 한 거냐, 제가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건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최진봉 교수님이나 우리 헬마우스 얘기처럼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아니죠. 조선일보 데스크 있습니다. 때로는 그 데스크가 더 기사를 더 악의적으로 갈 수- 왜곡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실은 그때 아침에 방송이 끝나고 장인수 기자랑 얘기를 좀 했어요. 아, 지금 당신이 지금 이 발언한 게 얼마나 어떻게 파장이 될지 내가 예상이 된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일단 조선이 쓴다. 조선이 쓴다. 공천 취소와 검찰 수사권 거래설로 나올 거다. 근데 진짜 그렇게 바로 나왔어요. 네. 근데 나왔는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뭐 친분있는 장인수 기자 뭐 그 비판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네. 얘기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날 밤에 또 방송을 하겠다고 하길래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혀야 된다. 익명에서 시작해서 익명으로 끝나는 거는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못 밝혔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면 제보자가 특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 기자가 그날 한 말을 제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현장에서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그거를 문자를 보냈구나. 뭐 그건 아니라고 네, 하더라고요. 문자를 보냈구나라고 하고 막 문자 그런 걸 설마 문자로 보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자 그게 아니라 장 기자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면 만난 사람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만난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를 저는 말을 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했는데 본인이 네. 판단한 거고 본인 스스로도 어제 보니까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지 예상을 못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솔하게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는 거는 비판을 달게 봤대. 네, 장인수가 뭐 이재명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랬고 뭐 김어준 뉴스공장과 사전에 알고 짜고 그랬다. 네, 이건 명백하게 네, 네. 허위 사실입니다. 네. 지난 10일 장인수 씨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장한 내용은 이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내 말이고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해줘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 장 씨는 스스로 중요한 것, 단독 보도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메시지를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공소취소 거래 음모론의 탄생입니다. 김어준 씨는 오늘 방송에서 장 씨가 방송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사전 인지 여부는 이 논의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해당 주장이 나온 코너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건 되짚어볼 만합니다. 장인수 기자가 뭔가 큰 취재를 했네 지금 보니까. 우리 장인수 기자가 특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후속 보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화 잘 받으세요. 기자들이 전화하겠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음모론 수준 주장에 큰 취재, 특종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준 셈입니다. 구독자 227만 명, 실시간 시청자 수십만 명, 그의 영향력에 비춰보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씨의 겸공에 출연해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뜬금없이 공천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왜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국민소통위원회는 관련 발언의 내용과 경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절차를 진행해왔고 허위 사실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장인수 기자가 어젯밤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요지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검찰 개혁과 공소 취소를 거래하려고 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관련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보도했던 내용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뜻을 여러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서 한 고위 검사는 그러지 말고 지휘를 차라리 하는 게 어떠냐, 공식적으로 지휘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을 또 전달을 했고,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잘못된 기소, 공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취하함으로써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제가 전했던 팩트입니다. 네, 이거 외에 김어준 뉴스공장과 사전 조율, 사전 논의한 적 없다 밝혔고요. 민주당 고발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 세 가지 입장이 어제 밝힌 입장의 이제 요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검증할 방법이 없고 논할 이유도 없는 것 같으니까 건너뛰고 첫 번째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명시적으로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꾸자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밝힌 적이 없어요. 그건 장인수 기자의 말 그대로 장인수 기자가 그러니까 겸공에 나가서 밝힌 것은 공소 취소해 주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내용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장인수 기자가 어제 입장을 밝힌 다음에 다시 겸공에 나가서 장인수 기자가 했던 발언을 다시 확인해 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겸공에서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하나 참고로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어제 장인수 기자가 입장을 밝히면서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가 잘못된 공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취하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부분은 경검에서도 얘기한 적은 없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인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소 취소를 해주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그 사람을 익명 처리해서 보도한 부분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장인수 기자가 어젯밤에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그거 들어보시죠. 물론 제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정부 고위 관계자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취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취재를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안의 성격과 사안의 맥락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인수 기자의 보도가 문제가 됐던 첫 출발점은 공소 취소 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그런 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게 사실이냐 아니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장인수 기자가 입장을 밝힐 때 논점을 분명히 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밝혀주는 게 맞아요. 보도의 당사자로서. 그러니까 보도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익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재원의 경우입니다.
기자의 입장에서 취재원은 함부로 밝히면 안 돼요. 취재원이 나를 익명 처리해달라고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요구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취재원 보호의 의무가 기자에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취재원을 안 밝히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취재원이 장인수 기자가 이야기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와 동일 인물이 아닌 한 그 익명 처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히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장인수 기자가 문제의식을 가져서 보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보낸 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익명 처리한 정부 관계자는 누굽니까? 문제의 화근이고 문제의 당사자예요. 다시 말해서 보도를 문장으로 비유를 하면 주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주어를 빼버리면 문장은 뭐가 됩니까? 비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취재원과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도의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검찰개혁과 공소취소를 거래하려고 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명시적으로 장인수 기자가 경공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왜 자꾸 그렇게 보냐면 맥락으로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맥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상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하려면 그거 오해를 불식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밝히는 한 장인수 기자의 보도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 취재원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다만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보도하면 안 돼라는 조건을 걸었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왜? 보도의 정합성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됐던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한 근거 없는 음해와 공작 정치가 결국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실체도 없는 익명의 제보를 빌미로 현직 장관과 대통령을 흔드는 행태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 보도와 다름없음을 확인해 준 거죠. 장인수 기자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안이 틀려질 수 있는 것인데도 밝히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꺾어보려는 구태의연한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민생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을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